서울의 고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에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태준의 딸 이소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 이태준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죠. 국정원에서 목숨 걸고 일하던 시절보다 딸의 결혼식이 더 떨리는군. 이태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눈빛에선 과거의 날카로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눈에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던 남자, 이제는 딸의 행복을 지켜보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소영은 화사한 미소로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신랑과 함께 입장했어요. 아버지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딸,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만 알고 있었죠. 이태준은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둠 속에 묻혀 있어야 했으니까요. 피로연이 시작되고 축하 건배사가 이어집니다. 이태준은 미소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 완벽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태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 세월 특수요원으로 일하며 길러진 직감이었을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신랑이 다가와 인사하자 이태준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과거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신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저 평범한 장인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피로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런 소음이 웨딩홀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이태준의 귀에 먼저 들어온 건 호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초대받은 분들만. 호텔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명의 남자가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거친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은 정상적인 하객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태준은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했습니다. 백룡파 조직의 일당이었죠. 이 결혼식 여기서 끝내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신랑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과 조폭 조직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태준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그의 눈은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소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이태준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었죠. 여러분, 잠시만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소영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조폭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의 꽃병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유리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몸에서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정원에서 일했던 특수요원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그는 조폭들과의 거리, 그들의 자세, 손동작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어요. 웨딩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랑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직 이태준만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딸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자들을 향한 냉정한 분노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죠. 이태준은 이제 아버지가 아닌 국정원 요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을 망치려는 건가? 이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이 그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들의 눈에는 처음에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저 나이든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노인네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다칠지도 모르니까. 앞에 선 조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이태준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죠. 30년간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그의 눈은 이미 저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경고하겠소. 지금 당장 나가시오.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어요. 과거 그가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던 톤이었죠. 하객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태준이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에이, 웃기는 할아버지네.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조폭 중 하나가 이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이태준의 눈에는 그저 어설픈 불량배에 불과했어요. 그의 자세에서 허점이 보였습니다. 균형이 무너져 있었죠. 이태준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오래 하지 않았군. 아니면 급조된 조직인가? 이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조폭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태준은 정확히 맞췄던 겁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조폭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이태준의 옷깃을 잡으려 했어요. 이소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빠. 이소영의 외침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이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이 번뜩였죠. 딸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번만 더 방해하면 후회할 거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의 말에 조폭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태준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노인일 뿐이었죠. 아이고, 겁나네. 늙은이가 뭘 하겠어. 조폭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집어 이태준을 향해 던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웨딩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숨을 죽였죠. 그리고 그 순간 이태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와인 잔이 공중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이태준의 손이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잔을 잡았어요. 한 방울의 와인도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웨딩홀의 순간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죠. 뭐? 어떻게? 조폭의 입에서 놀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태준은 잡은 와인 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죠. 마지막 경고였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한때 그는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적들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딸을 위해 사용할 때가 온 거죠.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대형 인간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이태준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태준의 몸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그의 몸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죠. 조폭의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태준의 손이 조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단단한 압력이 조폭의 손목에 가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이어졌죠. 크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조폭은 극심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태준은 그의 손목을 특정한 각도로 비틀었어요. 압박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국정원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이태준은 마치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조폭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날카로운 충격에 조폭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웃!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조폭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은 한 명, 그들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조폭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무기를 꺼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그는 이미 조폭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마치 젊은 특수요원의 날렵함과 정확성을 가진 동작이었습니다. 조폭이 무언가를 꺼내기도 전에 이태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의 손목을 꺾었어요. 또 다른 비명과 함께 금속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나이프였죠. 이태준은 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이 노인네 뭐야? 조폭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이태준은 그를 바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세 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을 흘리고 있었죠. 웨딩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태준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방금 목격한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준은 양복주름을 정리하며 무릎 꿇은 조폭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임무를 수행한 요원의 표정뿐이었죠. 이 순간만큼은 그는 다시 국정원 요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0년 있었다. 너희 같은 놈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태준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웨딩홀 전체에 퍼지자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아빠,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이태준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중에 설명하마, 소영아. 이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조폭의 눈에는 이태준을 알아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당신,
혹시 그림자라고 불리던 조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코드네임은 오래전에 버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 세계에서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나 보군. 이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이태준은 한때 조직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약자가 되어 있었죠. 이태준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임무들, 어둠 속에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날들을 말이에요. 하객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도 이태준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저 신부의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국가의 숨겨진 영웅으로 보였죠. 이태준은 천천히 걸어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소영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 존경의 빛도 함께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될 줄은. 이태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급히 웨딩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경찰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한 노인에게 제압당한 모습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이 물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했어요. 조폭들이 결혼식을 망치려고 들어왔는데 저 할아버지께서 30초 만에 모두 제압하셨습니다. 마치 영화 같았어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태준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죠.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하객이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변했어요. 국정원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태준에게 약간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자들을 연행하겠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조폭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이태준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태준의 정체를 알아본 것 같았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림자님의 딸 결혼식인 줄은. 조폭 우두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태준은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국정원 요원으로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이소영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태준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랬단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이야기야. 이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소영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한 것이죠. 아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알았냐? 아빠는 한때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었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멋진 아빠였구나. 이소영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준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평생 딸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웨딩홀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조폭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하객들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이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눈빛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태준님 맞으십니까? 중년의 신사가 이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계의 인사로 보였어요. 이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에 존경의 빛이 돌았죠.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선배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셨다는, 정말 전설적인 요원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비밀 임무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남자는 이태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국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에게 이런 공개적인 인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죠. 이제 하객들이 하나둘 이태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태준의 과거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방금 목격한 그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태준은 이런 관심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어요. 그는 이제 정상적인 결혼식 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결혼식은 이미 아주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 신부의 첫 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이소영과 신랑이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방금 있었던 혼란이 무색하게 그들의 눈에는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태준은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죠. 딸이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이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더 값진 보상이라고 느꼈어요.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딸을 위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태준 씨, 정말 멋진 아버지시네요. 신랑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이 망쳐질 뻔했으니까요.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평생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그였지만 딸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태준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죠.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이 있었어요. 아버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신랑이 다가와 이태준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 장인어른이 보여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이지. 이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홀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신랑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워요. 신랑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그건 과거의 일이네. 이제 나는 그저 소영이의 아버지일 뿐이야. 앞으로 소영이를 잘 부탁하네. 이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신랑에 대한 은근한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는지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소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네요. 그는 신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농담이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신랑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하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소영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이야기 좀 해요. 아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태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딸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보여준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태준의 활약은 이미 결혼식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몰래 그 순간을 녹화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영상을 돌려보며 감탄하고 있었죠.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결혼식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태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 하객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결혼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태준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를 반겨주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역시 평범한 인생은 안 되는 건가? 이태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그는 다시 웨딩홀로 돌아갔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이태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아버지는 평생 딸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혼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